전북대와 원광대 의과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남원 지역 내 작은 학교 4곳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통합 방식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곳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가 가동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소 주민공람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과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생 669명 중 646명이 원광대 의과대학생 473명 중 454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1,142명 중 96.3%입니다. 학교는 휴학계 제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역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399명 중 47.4%인 189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남원 지역 내 작은 학교 4곳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통합 대상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통합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원 서북권역 내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대강중과 금지중, 송동중, 수지중학교로 4개 면 단위 지역에 한 곳씩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지중이 폐교되면서 학생들은 올해부터 송동중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3개의 학교까지 하나로 통합해 오는 2028년 통합학교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통합학교는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강중학교 일부 구성원들이 통합학교 위치를 남원 시내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금지나 송동에다가 지면은 앞으로 10년, 15년 가면 그 학교가 또 없어지는데 남원시에다 져서 2, 3년 유예 기간을 더 가지고 우리를 남원시로 통합을 해주라 그런 뜻이고요.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교육지원청은 대강중 학부모와 교직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강중학교가 지금 남원 시내로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주민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습니다. 통합중학교 설립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통합학교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곳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 학교에 대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김제 3곳, 임실과 고창이 각각 2곳, 무주와 부안 각각 1곳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가 가동한 지 40년이 다 돼가고 있죠.
부안군이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안전총괄과 사무실 한편에 두꺼운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작성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세 차례나 공람을 보류했던 부안군은 돌연 지난 6일부터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한수원 측의 보완 자료 일부를 받았고 반영되지 않은 자료는 원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공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완할 내용도 없고 시간도 많이 돼가고 다른데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종합적인 거지. 키 못이다라고는 없어요. 부안군이 한수원에 받은 보완 자료는 6장짜리 지역별 주민 총 피복 선량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용어와 숫자인데 인체에 미치는 분석은 친절하게 담겨 있지 않아 공람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부안군이 한수원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가서 공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이 원전 수명 연장 절차를 밟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지자체가 주민을 보호해야 할 권한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란 겁니다. 한수원에서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않았는데 부안군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이 공람을 주민들에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행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행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안군은 변산면 등 5개 지역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람 목적과 의도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후화된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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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나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나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한 석 줄이는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북 의석수가 한 석이 감소할 경우 전북 총선판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또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생면부지의 도시에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해 나가면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선거구 한석 감소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의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석이 줄어든 9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고 합니다. 21대는 남원 임시 순창, 또 완주 진안 무주장수,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선거구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선거구가 또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21일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역 재난방송 송출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희만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방송을 통한 생명 구호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출산이나 양육 가구의 주택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또 출산일 뒤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로 주택 취득가액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회가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회는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정읍시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7건을 심사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이만재, 최재기, 서향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